저는 100% 땡땡땡땡 이었습니다. 100% 뭐였게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진짜 거진 1년 이상의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너무 아쉬운 게요. 조회수가 터질 수 있었는데 요즘 건물주가 되려고 신축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씩 드렸었는데요. 제 신축 그 강의의 선생님이신 맥밀라님께서 그 맥밀라님의 그러니까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 신축을 다 하고 임차를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여서 거기를 구경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꼭대기층이 이제 아직 지금은 딱 비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도 촬영 다 하고 주변이랑 안에 내부랑 뭐 마감재, 외장재, 인테리어 된 것들 그래서 막 가서 촬영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영상을 좀 업로드하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거를 업로드하는 당일날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긴 있었는데 당장 또 편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그게 날아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고시원을 하면서 건물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건물주가 딱 돼서 이제 뭐 금리 떨어지고 건물가치 올라가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또 그걸로 고시원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6기 끝나고 촬영 스케줄 잡기도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나 너무 바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정규 6기 끝나고 딱 일주일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계약이 3건이 됐어요. 그거를 MVP 분이 계셔가지고 MVP 분은 제가 권리 계약할 때 동행을 해드리고 또 한 분은 가족 같은 지인분 계약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또 함께 다녔고 너무 바빴어. 근데 그 고시원 클래스 오시는 분들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부자들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자였으면 다들 건물이 있었겠지. 고시원의 사업성을 먼저 캐치를 하신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피디님 근데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렛대의 힘을 빌린 거죠.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오늘 잠깐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수강생분들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뭐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하는 경험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저는 100% 땡땡땡땡 이었습니다. 100% 뭐였게요? 신용대출이었어요. 신용대출. 이게 진짜 사업자금을 100% 신용대출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잖아요. 방송을 하는 프리랜서라 3.3% 딱 세금 내고 원천징수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집이 담보가 있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근속연수가 좀 있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해서 신랑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 이율이 5.8%? 뭐 미쳤나봐 할 수 있지만 사업자 대출이 그리고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해서 좀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을 뭐 거진 30% 이상 뭐 내고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죠. 그렇게 해서 질렀습니다. 그래서 1호점을 대출을 얼마를 땡겨서 수익을 어떻게 내신 거죠? 영상을 계속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겠다. 저는 3년 전이었어요, 정확히. 코로나 시절이어서 고시원이 많이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줍줍하던 시절이었죠.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좀 되겠다 해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증금 8천만 원에 권리금 7천만 원 해서 빌리는 건 1억 6천을 빌렸고, 근데 사업자 대출 이게 5년 만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다달이 300만 원씩을 은행에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을 운영을 해서 초반 3개월은 투자 금액이 좀 있었죠. 인테리어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1억 6천에 300만 원씩 갚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2달 3개월 안 돼서 또 감사하게도 만시를 채웠죠. 만시를 채우고 반값을 좀 올리는 노력을 좀 했어요. 현재는 수익이 800 이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800에서 300만 원 원금이자 갚으면 500이 남잖아요. 그게 제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대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고시원 사업이라는 게 좀 모험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갑자기 유행을 타서 망하는 아이템도 아니고요. 수요는 많이 있지만 공급이 더 이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이 막 1억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안 당하고 정말 좋은 매물, 안정적인 매물을 잡으면 이자에 대한 걱정, 원금의 상환에 대한 걱정은 없다. 조심스럽지만 결국 결정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100% 대출을 이용을 해서도 사업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제 경험치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준비하는 신축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난 피디님한테 맨날 나 돈 없어 돈 없어 이러는데 이름 막 벌리고 있는데, 그게 막 벌리는 이유가 그 레버리지 때문이죠. 신축 공부를 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건물 세우는 사람 없구나. 고시원을 할 때도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없구나. 이거를 좀 배웠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일단 1억이었어요. 1억은 있어야 되는 게, 10억 정도의 땅을 살려면 계약금 10%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좋은 땅이 나올지 모르니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1억은 제가 현금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제 자금이 넉넉지 않아서 넓은 평수를 신축할 수는 없는 상황. 한 30평 초반대를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좀 천천히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 금리가 높고 부동산이 많이 시장이 죽어있을 때, 남들이 땅을 많이 찾지 않고 있을 때 내가 좋은 가격에 땅을 빨리 매입을 해서 이걸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금리 떨어지고 이제 월세로 인한 그 임차인들 그 월세가 전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건물의 가치가 또 올라가면 그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고시원을 하나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버티질 못해서 휘청거리는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처음에 제 한 5억에서 6억 사이에 자기 자본, 내 순수한 에쿼티를 마련을 할 때 이 금액 안에 그 이자를 다 녹여낸 금액이에요. 토지에 대한 뭐 대출이자, 그리고 기성구 대출해서 건물 올라갈 때마다 받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다 녹여냈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벌고 있는 그 현금 수익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몰랐던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고시원 한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는데 회사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과 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싶고, 근데 고시원을 하면 아이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즐길 수 있고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고시원 하고 싶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금이 얼마 정도 드니 물어봐서 뭐 이 정도에서 이 정도야, 뭐 1억 후반대도 가능하고 좀 쉽게 좀 수익을 창출하고 하려면 그만큼 투자금이 많으면 돼. 한 2억 중후반에서 3억 초중반이면 굉장히 좋은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이 2억 중후반, 3억 초반이 이제 꽤 나가는 금액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의 또 순이익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 자가였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깔고 있는 집이 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일단 KB 시세로 해도 꽤 나가는 거예요. 한 10억 가까이는 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단 한 푼의 대출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집 샀을 때 그때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거를 바로 일하고 나서 생긴 돈을 벌어들인 돈을 다 갚은 거예요. 아니 그거 끌어와! 그랬더니 조금 아니 왜? 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적절한 대출을 받고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고시원이라는 사업 아이템이 제가 해보니 공급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잘 되고 제 주변에 저희 원장님들이 지금 50분 이상 제 지인까지 하면 지금 60, 70분 가까이 되잖아요. 대부분 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끌어와! 그래 볼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너가 괜찮다면 바로 건물주 신축하는 걸로 그 금액을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올 100% 대출을 하면 또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신축은 좀 무섭잖아요. 그러면 고시원을 하고 여기서 현금 흐름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주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생각보다 집 대출을 안 하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집 담보 대출 받아놓은 거 갚기 바빴어요. 진짜 저희 신랑이 성과금 받는 족족, 제가 뭐 인센티브 받는 족족, 월급 받는 족족 다 갚았어.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싶었던 거죠. 그 돈을 갚지 않고, 왜냐면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리가 2% 초반되고 그거를 족족 갚았던 거예요. 그래도 고시원 사업을 알아서 대출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금리가 높아요. 그럼 집을 담보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거 부동산을 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하시면 이자 충분히 내고도 진짜 웬만한 한 달 월급을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저는 대출을 꼭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레버리지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영상 보고 무조건 막 다 대출 받아서 사업을 막 시작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었고 여러분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 그래요.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게 투자잖아요. 근데 내가 과감하게 좀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서 그 정도 거둬들일 수 있다면 리스크는 좀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잖아요. 근데 고시원 사업이라면 그래도 큰 리스크가 그래도 조금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도전해 볼 만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였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시초가 좀 블로그긴 했거든요. 자기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 자기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 뭐 원데이 특강이나 뭐 이런 강의들을 들으러 가고 사람들을 좀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많이 보고 좀 시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도 과감하게 대출 끌어보고 용기도 내보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언젠간 한 번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고시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공간, 모임 공간, 대여 사업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건물주 신축하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 좋은 샘플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과정들을 잘 학습을 하셔서 좀 실패 없이 성공하시고 돈 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 신용대출로 고시원에서 나름 수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해나경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함께 해주세요.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